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스토리 부토리입니다. 요즘에 상담 메일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항상 그런 제목의 질문이 많이 와요. 저 이거 영끌인가요? 예를 들면 상담을 보낼 때 상담 글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 저 연봉이 이 정도예요. 부부 합산 연봉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 금액 사고 싶어요. 이 정도 대출 받아서 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라고 와요. 그러면 이거 영끌인가요? 하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월 저축액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연봉이 1억이야. 그러면 실수령이 600만 원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400만 원 쓰고 남는 20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랑 내가 실수령이 300만 원인데 그중에 100만 원만 쓰고 2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랑 둘 다 같다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1억인 사람이랑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랑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월 저축 가능 금액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가계부 무료 나눔하고 가계부 스터디 이런 거 진행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가계부를 써야 절약 가능한 금액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얼마의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내가 감당이 가능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유 자금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역전세 나거나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는데 전세금이 뭐 5천만 원씩 차이가 나요. 다시 제가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방어가 가능한 금액을 알아두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하신다면 우리 집에 월 저축 가능 금액을 파악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꼭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금리 얼마에 받을 수 있고 몇 퍼센트에 받을 수 있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세 번째로 내 금액에서 내 연봉 월급에서 이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가? 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뮬레이션은 뭐예요? 만약에 금리가 5%예요. 그러면 8%까지 보수적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갭 투자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무조건 여러분들 집에 우리 부부의 월 저축 가능액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세가 하락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갭 투자자들은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뭘 무서워하죠? 전세가가 내리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하락하면 내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얼마까지 감당이 가능한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끌은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가 되어야 영끌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세금 부분이라던가 내가 1주택을 매수하고 그 다음 2주택까지 매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우선적으로 내 가용 자금을 확인을 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투자할 물건을 찾는 거죠. 저희 부부도 갭 투자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는 아파트가 4채예요. 서울 2채 그리고 경기도 2채의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까지 역전세가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2년 하반기에 전세금 6,500만 원을 올려받았고 이번에 23년 5월에도 전세금을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올려받게 됐어요. 이 이유는 저희가 항상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저희 가용자금으로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저희는 아파트 매수했을 당시에 금리가 막 2%, 3%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금리를 6%대까지 보수적으로 잡고 계산을 돌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갭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중요한 건 내 월 저축 가능 금액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축 가능 금액으로 만약에 전세가 하락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방어가 될 수가 있는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다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을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전세가가 하락을 했어요. 내가 갭 투자자인데 전세가 하락이 됐어요. 역전세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집에 실거주를 하는 겁니다.
1주택자인 분들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정부에서는 1주택자들에게는 늘 유했어요. 문제는 뭐죠? 저 같은 다주택자죠. 늘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때려잡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게 걱정이 조금 있었어요. 상승기 때도 만약에 이게 하락을 하면 저희는 실거주할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네 번째 주택 매수했을 당시에도 그때가 22년 하반기였죠. 그때 이제 부동산이 하락을 하면서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다주택자들한테도 실거주할 수 있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그렇게 용기 있게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분들도 그냥 그 집 들어가서 살면 돼요. 두 번째는 하락한 전세가만큼 여러분들이 그 연 이자를 계산해서 세입자분한테 월세 주듯이 돈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세가가 5천만 원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현재 만약에 금리가 6%라고 칠게요. 그러면 거기 얼마죠?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을 1년 12개월로 나눠보면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를 세입자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왜 이걸 줘요? 그 세입자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전세 대출. 그럼 전세 대출 금리가 6%라고 가정을 하고 그분들이 나가는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자 제가 대신 내드릴 테니까 살아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기가 지속이 되면 집주인 그리고 임차인 분 둘 다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획을 계속 내줘요. 이번에 그 전세 보증금 반환 제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2023년 7월 27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약 1년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역전세 난 금액만큼 정부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문제가 대출을 받고 한 달 이내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돼서 만약에 저처럼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라고 한 경우에는 집주인이랑 또 저도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봐야겠죠. 언제까지 나가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이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실 수 있게 제가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댓글 하단에 단톡방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제 유튜브 자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